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설 연휴 과제로 문법 파트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음운 변동에서 교체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체 부분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노트를 펴고 함께 적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음운 변동에서 교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으로 X와 Y라는 환경 속에서 A라는 음운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B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래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야 라고 표현을 했었고,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던 교체 현상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의 끝에 오는, 즉 음절의 끝소리는 다른 말로 종성,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받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성에 오는 자음이 무엇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나는 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 이라는 받침이 오게 되면 얘네는 무조건 기역으로만 발음이 났었죠.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받침은 그냥 니은으로, 그리고 디귿으로 받침 소리가 나는 친구들은 디귿, 티읕,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그리고 마지막 히읗까지. 히읗은 뒤에 다른 애가 올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다른 소리로 바뀌긴 하지만 그냥 히읗 해서 그 글자로 끝나게 되면 디귿을 대표음으로 하게 됐었죠. 그리고 리을은 리을로, 미음은 그냥 그대로 미음으로, 그 다음에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응도 이응으로만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음운의 변동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겹받침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겹받침은 자음이 두 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탈락에서 배웠어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예를 좀 들어서 적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적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안팎이라고 된 받침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낫이라는 받침이나 아니면 끝났어 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밥, 그리고 입,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지. 네, 그럼 이제 다 적었을 거라 믿고 우리 답 한번 적어볼까요? 이때 니은 받침은 그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이라고 적겠지만, 이때 쌍기역 받침은 쌍기역으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음인 기역으로 발음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밥이라는 비읍 받침도 대표음이기 때문에 그냥 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낮이라는 지읒의 받침은 지읒으로는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낫이라는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고요. 피읍 받침은 비읍인 입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티읕 받침도 대표음인, 아이쿠, 네, 그냥 받침을 쓰려고 했네요. 끝. 요렇게 받침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고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언제 일어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경우는 첫 번째, 어말의 경우에, 어말에서, 이 어말이라는 건 받침 뒤에 다른 형태소가 오지 않을 때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낮이라는 글자처럼 받침으로 그냥 글자가 끝났잖아요. 요때는 우리가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음 앞에서, 자음 앞에서는 선생님이 예시를 되게 다양하게 안 적긴 했는데, 여기 니은이라는 받침
바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지금 팍이라는 글자였는데 피읍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음 앞이라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옷 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때 시옷은 뒤에 오는 아이가 인사이드란 뜻이 있기 때문에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꾼 상태에서 윗부분으로 연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단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까지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줄여서 적을게요. 음끝이 적용되고, 그럼 음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그럼 그냥 발음이 연음되게 되죠. 예를 들면 옷이라는 말 뒤에 조사인 이가 오게 되면 시옷이 그냥 연음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발음이 되고, 이때는 이때에 쓰인 음은 자체도 오와 시옷과 이, 여기에 쓰인 음은 자체도 오와 시옷과 이, 한마디로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 부르진 않는구나.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있는 애가 그대로 발음됐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아니고 받침이 제 음가제로, 받침이 제가 원래 가진 음가대로 발음되는 경우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된소리 대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짝짝 체크해서 2번 된소리 대기. 된소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경음, 딱딱한 소리이기 때문에 경음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경음화, 아이고, 얘가 지어졌잖아. 경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된소리 대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예사소리인 얘를 평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자, 예사소리인 평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드브스즈가 된소리인 끄, 뜨, 뿌, 스, 쯔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된소리 대기가 되는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된소리 대기는 첫 번째, 항상 일어나는 변화는, 자, 받침,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의 파열음일 때 그 뒤에서는 항상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국, 밥.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는 우리 국밥을 먹자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밥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또는 자, 직진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직진하세요라고 발음하는 친구 아무도 없죠? 직진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용언의 어간, 말, 받침에 누가 올 때 니은과 미음으로 발음되는 소리가 올 때 요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눈을 감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얘는 지금 용언의 어간 말에 있는 받침이 미음이잖아. 그럼 뒤에 다가 오게 되면 눈을 감다가 아니라 감다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또는 뭐 친구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안다가 아니라 안다 요렇게 발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서는 한자어. 이거는 우리 책에 없어서 선생님이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위에는 선생님이 어떤 소리만 바뀐다라는 걸 안 적어줬잖아. 다 바뀌어요, 저 때는. 근데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는 누구? 디귿, 시옷, 지읒, 돌사자만. 얘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돌사자
가 왔을 때만 돌사자는 딱딱하니까 왔을 때에만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경제 발전이라 하지 않아요. 발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소설 속에서는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아니고 갈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잠깐 정지할 거예요. 일시정지가 아니라 일시정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예를 들면 간절히 구하다 원하다라는 뜻으로 갈구하다는 갈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갈구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돌사자의 글자가 아니면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형사형 어미 영으로 쓰이는 어미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할 때도 띄어서 읽을 때는 사실 갈 길이 멀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빠르게 이어서 붙이게 되면 갈 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 끊어서 읽을 때는 상관없지만 얘를 빠르게 발음하게 되면 만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된소리 대기가 있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 기억이 선생님 여기선 쌍기억이 됐네요. 기억이 2개 아닌가요? 그럼 의문의 첨가 아닌가요가 아니라 된소리는 여러분 하나의 자음인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교체현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지금부터는 페이지를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체이긴 한데 교체 중에서 음운 동화라고 부르는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음운의 동화라는 부분을 먼저 보고 동화 현상에 해당하는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화라는 건 여러분 동자가 같을 동자, 화는 변화하다. 그럼 음운이 같아지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동화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적어볼게. 자, 음운이 같거나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동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화는 종류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일단 순행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행동화는 자 영향을 준 음운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바뀐 음운이 있습니다. 음운이 뒤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바꿔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내려볼게. 그래서 자, 영향을 준 음운이 앞에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가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순행동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종로라는 글자가 있으면 적을 땐 종로라고 적게 되지만 여러분이 발음할 때는 종로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배우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이응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리을이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향을 준 애, 앞에 있는 이응은 바뀌지 않았고 뒤에 있는 애만 바뀌었잖아. 이럴 때 우리가 순행동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는 역행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행동화는 영향을 준 애가 뒤에 있는 애예요. 뒤에 있는 애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적기는 신라라고 적지만 우리는 발음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애 리을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앞에 있는 니은만 리을로 바뀌었네요. 얘를 신라.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3번째.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그냥. 자, 방향 중에서
세 번째,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상절을 써서 상호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애가 앞에 있으면 자, 근데 뒤에 게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 뒤에 것 때문에 또다시 앞에 있는 애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얀색 새, 백로라는 새가 있죠. 앞에 있는 일단 기억 때문에 뒤에 있었던 리을이 백노로 바뀌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다시 앞에 있는 애가 영향을 받아서 백노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때는 둘 다 처음에 형태와는 달라졌죠. 둘 다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동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바뀐 모양이 영향을 준 애와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가 완전히 똑같아요. 자, 완전 동화일 때는 영향을 준 애와 영향을 받은 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멀어졌으니까 다시 적을게요. 완전 동화일 때는 영향을 준 음운과 영향받은 받아 바뀐 음운이 모양이 똑같이 바뀌면 완전 동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난로라는 음운이 있죠. 그때는 발음을 하게 되면 날로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향을 준 애 리을이고요.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 리을이죠. 모양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완전 동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동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 동화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을 닫는다 라고 할 때 닫는 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니야 얘들아, 자 이건 똑같은 거잖아. 자, 국물을 한번 해볼게요. 국물을 발음할 때는 마지막 형태가 국물이 되죠. 그때는 영향을 준 애는 미음이야. 근데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는 이응이야. 미음과 이음은 소리나는 위치는 다르고 소리내는 방식은 같은, 그럼 소리내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소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모양은 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불완전 동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동화 작용에는 도대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우리 교체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자, 세 번째 비음화라는 친구가 있죠. 비음화는 이때 화는 변화하다. 그럼 비음은 비음으로 변화하는 것.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죠. 비음, 니은, 이응, 으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음화에는 자, 첫 번째 아이쿠 모양 좀 이쁘게 해볼까. 자, 비읍, 디귿, 기역이 뒤에 오는 음운인 미음과 니은에 만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비음화 현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도 비읍, 디귿, 기역, 이응, 미음이 뒤에 오는 리을을 만났을 경우에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니은과 비읍, 디귿, 기역이 또다시 영향을 받아서 이때 얘네가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비음화 현상이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알려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퀘스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천 닫는, 그리고 밥을 먹기, 그리고 침략도 있을 수 있고 대한 독립 만세라고 하게 되는 아이고 너무 힌트를 줘버렸잖아. 얘들아 미안하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심리, 네, 요렇게 한번 4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고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정지! 했을 거라 믿고, 자, 여러분, 닫는 같은 경우는 이 디귿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쿠
닿는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때는 뒤에 있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행동화이면서 바뀐 애들의 모양을 보면 영향을 준 애와 영향을 받은 애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완전 동화야 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밥 먹기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요 비읍이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밥 먹기가 되겠죠. 밥 먹기.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일단 역시 마찬가지.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비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미음과 미음의 형태가 똑같죠? 그럼 그때는 완전 동화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침략이라는 단어는 일단 앞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침략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얘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순행동화야 라고 볼 수 있고요. 영향을 준 애는 미음인데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는 니은이기 때문에 이때는 불완전동화야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라는 애를 보시면 일단 앞에 있는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리을이 십리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영향을 받아서 심리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둘 다 영향을 주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상호동화야 라고 부르고 있고 영향을 준 애와 영향을 받은 애가 둘 다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불완전동화야 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비음화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유음화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에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었던 애가 유음으로 바뀌는 것. 한마디로 리을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 음운이라고 적어줄게. 리을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유음화는 기본적으로 리을의 앞이나 또는 뒤에 니은을 가진 음운이 왔을 때 그때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칼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할까요? 퀘스천 놀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달님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정지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영상 정지하고 한번 적어보셨죠, 여러분? 자,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물놀이 이렇게 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실내도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실내가 아니라 실내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왜 다 앞에 있는 것만 적었지? 자, 달림은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달림 요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화작용의 5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의 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국의음화는 국의음이 아니었던 애가 국의음으로 바뀌는 것. 근데 앞에가 생략돼 있으면 영국의와 경국의 중에 경국의를 표현한다고 했죠. 따라서 자, 지읒과 치읒으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이 바로 국의음화인데요. 자, 디귿과 티읕 받침을 가진 애가 이로 시작하는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겁니다. 그럼 그때 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발음 나는 현상을 우리는 국의음화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해돋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해돋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자 일단은 해는 그대로 발음이 나고요. 뒤에 오는 이 돛은 돋다
라는 표현의 동사였는데 이를 만나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미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그때 전미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적 역할만 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디귿을 연음해서 해도디가 될 겁니다. 그럼 디귿과 이 모음이 예인 이웃해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갓이라는 글자도 뒤에 오는 애 역시 마찬가지로 전미사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쿠 왜 여기다 해를 적으려고 했지? 자, 가티라고 발음하게 될 것이고 티읕과 이 모음이 만났기 때문에 가치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국외음화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죠. 자, 여기서 주의. 어떤 게 있었냐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 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이나 이 모음 또는 티읕이나 이 모음이 원래부터 하나의 형태소일 때 하나의 형태소인 D나 T에서는 국외음화가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 얘는 받침이 연음돼서 올라온 경우가 아니라 원래부터 글자가 잔디였잖아. 그때는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죠. 잔디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요. 미안해요. 실질 형태소. 예를 들면 홑, 이불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현상이 생기기는 하지만 얘는 호치불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홑, 니은 첨가가 돼서 니은, 불이 되고 그때 디귿이 또다시 니은 만나서 혼리불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탓이와 아이쿠 탓이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축약 파트에서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빼고 낼게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광고물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들 한번 국외음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지해서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세요. 정지해봤을 것이라 믿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다지 같은 경우는 디귿이 올라가서 미다디 디귿타 이 모음하고 만나서 미다지라고 발음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바치 같은 경우는 바 티읕이 올라가서 티읕하고 이 모음 만나서 바치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고 자 붙였다 같은 경우는 이때 여가 반모음 이와 어가 만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부, 티, 엇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얘네 만나게 되면 이제 부, 쳤다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 쩌쩌처 이렇게 발음 안 한댔지. 쩌쩌처 이거는 표준발음법 제5항의 다만 1번에 나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 쳤다 이렇게 발음을 하기로 했죠. 이 부분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문법 교재 14페이지에 표준발음법 제5항의 다만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자 용언의 활용형인 처는 항상 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정말 마지막 얘들아, 하나만 더 하고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비음화부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비음화는 결국에는 비읍, 디귿, 기역이 무엇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거나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었죠. 자, 그리고 유음화 현상도 생각을 해보시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일단 비읍과 미음 어디서 소리가 나죠?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이것을 우리는 입술 두 개, 양쪽에 있는 순음이라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니은, 리을 전부 다 어디서 소리가 나죠? 위리모에서 소리가 나죠? 치, 조, 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역과 이응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연, 구, 개에서 소리가 나죠? 열인천장이요. 영구개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일단 비읍과 디귿과 기역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막혔다가 한 번에 빵 터지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파열음이었던 소리가 자,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 발음할 때 콧구멍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죠.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는 일단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었고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발음 나는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유음화 마찬가지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발음 나는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 나는 뭐가 얘들아?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자 소리내는 그냥 조음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만 자, 조음 방식은 변하죠. 변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색깔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하늘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근데 디귿이나 티읕 같은 소리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누가 있었냐면 경국의 음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다 적으면 이게 안 되잖아. 밑에다가 내려서 적도록 할게요. 경국의 음으로 바뀌게 되는 지읒과 치읒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짠 이렇게 바뀌고 얘는 짠 이렇게 바뀌어요. 소리 나는 위치가 바뀌었고요. 이때 지읒과 치읒은 우리는 파, 찰, 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국의 음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음 위치와 그다음에 조음 방식이 모두 변합니다. 요게 바로 국의 음화였지까지 해서 우리가 교체 부분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숙제 열심히 잘 해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